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고시촌이 밀집해 있던 신림동 일대에 홀로 사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 대다수는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대학동 고시촌 담당 이영우 토마스 신부님 모셨습니다. 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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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신부님께서 지금 고시촌 담당하시면서 쉼터를 여셨는데 그 쉼터 이름이 참 소중한 점점점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 참 소중한 뒤에 굳이 이 점점점이 붙은 이유가 뭘까?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점점점을 붙인 거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참 소중하다 이제 네.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누가 규정해주고 나는 그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그래서 그 점점점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내가 됐으면 좋겠다. 네, 참 소중한 참 나. 소중한 나. 그리고 참 소중한 너. 참 소중한 우리. 그리고 또 이제 이 공간. 또 그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시간. 그것들을 누가 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만들어가는 네. 그런 장소가 바로 참 소중한 점점점이다. 그래서 이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의미로 참 소중한 점점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장소 안에서 만나는 사람, 시간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그런 네, 존재가 되도록 해보자 이런 네. 취지로 참 소중한 점점점 쉼터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쉼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요? 지금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그 좁은 공간에 고시원의 공간에 이제 독거 중장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거 중장년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대학동 고시촌입니다. 네. 제일 싼 주거비. 네. 거기가 이제 보통 보증금 없이 14만 원 정도면 한 달을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도 좀 싸요. 네. 우리가 한 끼 먹으려면 한 10,000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한 5,000원 정도로도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싼 주거비 그리고 또 비슷한 처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죠. 네.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밀려서 딱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중장년들 남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혼자 이분들이 사는 분들. 혼자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회적 고립이 되게 네. 심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통계로 본다든지 또 보면은 이 대학동 고시촌이 자살과 고독사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단절이 돼 있던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제 그 아픈 분들이 많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이제 그 주거 환경으로도 되게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가난하고. 왜냐면은 고시촌이기 때문에 고시원은 그냥 방만 딱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주방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공부하던 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공동 화장실 쓰고 네. 공동 샤워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해결하는 것. 갈 곳이 없는 것도 있지만 식사 해결하기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쉼터에서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일단 쉴 수 있는 곳,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항상 이제 그 커피와 차 같은 게 좀 준비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좀 마실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라면을 준비해 놨어요. 네. 라면하고 또 즉석밥 같은 걸 네. 준비해 가지고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힘든 분들이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거기다가 또 계란에 대파에 송송 집어 넣고 어떤 때는 치즈까지 넣어서 네. 함께 한 끼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몇 가지 많지는 않지만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영화 보는 날 또 어떤 때는 같이 모여서 혼밥이
이분들은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도록 네. 뭐 샌드위치 데이라든지 특별한 날, 뭐 그런 또 생일 같은 경우는 치맥 데이 해가지고 또 같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바로 이제 그 참 소중한 쉼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쉼터를 열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그 빈민사목 네. 그 봉천 삼동 성교분당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빈민사목 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학생 때부터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 산동네에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주거권 네. 싸움들 철거 투쟁 네. 그것들을 쭉 생각했었는데 벌써 이제 그 성교분당과 평화의 집이 세워진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처음에 세워질 당시에는 이제 그런 주거 문제라든지 철거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운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던 그런 장소였는데 20년이 되니까 대부분 그 지역이 다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빈민 사목을 한다고 왔는데 사실은 빈민을 만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빈민이 이제 눈에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산투네이션 데 가면 다 과거에는 도시 개발하면서 밀려서 산동네에 와서 그렇죠. 빈민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제 다시 거기가 지금은- 개발돼서 아파트가 되니까 예, 다 흩어지고 이제 네. 지옥고라 그러잖아요. 네. 요즘은 지하, 옥탑방, 네. 그리고 고시원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또 이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 사회의 실패자로 너무 딱 인정이 되니까 드러내질 않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악구에 거기에 이제 그 선교본당을 갔었는데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했는데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우리 같은 군대 조금만 이제 하나 넘어가면은 그 신림동인데 한 분이 요즘에 대학동이 그렇게 90춘이 좀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학동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갔더니 거기에 그 해피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주교 해피인. 예. 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컴퓨터 해가지고 프린터 정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공간들 이름이 해피인이었어요. 예, 그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시는 박보아 대표님이 이제 천주교 신자분이셔요. 그 천주교 신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들었더니 이 지역에 그 독거 중장년들이 이제 다 몰려오고 그런데 이 독거 중장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 게 이제 2018년 후반부부터 네.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진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식사를 나눔을 했어요. 거기 그곳에서. 그런데 하루에 한 많으면 한 20명, 그 한 30명 그 안에 식사를 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오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밥 먹는 사람들끼리도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밥 먹고 확 가고, 본관도 좁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여기 살지만 내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남들과의 관계가 없고 사회적 고립이 되게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살이나 고독사로 연결되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그렇게 만나서 잠깐 얘기하다 보면은 참 기구한 사연들이 참 많죠. 또 어디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좀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시점에서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주거 상향 정책이 있어가지고 또 그 대학동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저도 이제 그 또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빈민 지역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또 그 또 이제 지역에서 가시게 된 또 거죠. 다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었군요. 예, 이제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관악 공동행동이라는 그 시민사회단체가 반빈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제일 어렵고 또 그런 고독사가 발생될 위험성이 제일 많은 지역인 대학동에 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또 약간 이제 또 프로젝트 사업이
국토부와 서울시 프로젝트 주거 사냥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이제 대학동에 모이게 됐고요. 또 저도 이제 그때 거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주교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 딴 데서도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정말 이곳이 빈민사목이 필요한 곳이고 교회가 필요한 곳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사목의 필요성들을 계속 얘기를 해서 주교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그 2021년에 그곳에 이제 그 쉼터를 오픈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참 소중한 센터의 모습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네.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막 2년 정도 지났다고 말씀을 2년 하셨는데 좀 넘었죠.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하고요. 크진 않아요. 보통 그래도 한 25평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해요. 25. 나름대로 그 공간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꾸미려고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네. 오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어느 공간에 들어왔을 때 환대받고 사랑받는다, 존중받는다. 그래서 건물도 인격이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과 함께 그런 공간을 꾸몄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편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우리가 또 그쪽에 커피 맛집입니다. 그러니까 네. 또 이제 그 원두커피 이렇게 직접 내려서요. 네. 그것도 제 아는 수사님이 기증을 해줘가지고 네. 또 이제 맛있는 원두 사다가 직접 사람들이 내려서 먹을 수 있고 또 딴 차다들도 준비하고 몇 해서- 시에 문을 열고 몇 시에 문을 닫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11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요. 오전 네. 11시부터 보통 한 이제 10시 반에 저희가 이제 문 열고 준비하고 뭐 그때 사람들 오면은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즘에는 보통 한 3, 40명 정도가 와서 그것을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가 있으면 뭐 한 7, 80명 정도 와서 이제 또 지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자기들끼리 요즘엔 또 들고 와서 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이렇게 기증도 해주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문 연지 2년이 넘었으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끼리도 이제 서로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또 잘 알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사람들이 인사도 안 했는데 네. 지금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또 있으면 어떤 데는 너무 시끄러워요. 네. 서로 얘기하고 뭐 네. 정보도 교환하고 또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눔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신부님께서 그 쉼터를 지키면서 커피도 내려주시고 예.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같이 좀 이렇게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자원봉사자 계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운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 아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10시 반, 11시에 오셔가지고 보통 한 1시 반에서 2시까지 해서 이제 오픈할 때 같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김치 소분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사람들이 와서 혼자 라면 같은 것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대파 같은 거 썰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또 좀 깨끗하게 좀 청소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봉사자 준비하시고 지금은 이제 또 하루 종일 제가 거기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또 모임이나 해약 같은 게 많으니까. 또 이렇게 방송하러 오시면 누가 또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상금봉사자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또 정리하고 네.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뭐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뭐 차 마시고 뭐 밥 네. 먹는 거 말고 뭐 특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그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는 이분들이 그 혼자 있으면은 사실 뭘 하나 먹고 싶어도 먹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뭐 있지만 재료 살려면 돈 그리고 들고 또 혼자 가서 먹기도 그렇죠.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재료 같은 거 들어오고 이제 기준 같은 게 지난번에 떡국떡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한번 떡볶이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 해가지고 떡볶이 해서 이렇게 막 이제 미리 공지를 하고 언제 떡볶이 합니다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빵 같은 것도 이제 어떤 때 좀 들어오고 아니면 우리가 빵 좀 준비해가지고 샌드위치 데이 이제 언제 몇 시에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한 40-50명 와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네. 저희도 이제 시골에 살았을 때 뭐 하나 한다면 이제 엄마가 뭐 해준다면 이제 기다리잖아요. 네. 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준비하려면은 앞에서 저하게 기다렸다가 또 먹으면서 기쁘게 네. 막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 데이 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생일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기념일이 있더라도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정사무 할 때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나 그런 데 가서 생일자들 축하해주고 꽃 한 송이씩 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평생 처음으로 자기 꽃 한 송이 받았다고 생일 때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번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생일자들 그들의 생일자들 해가지고 꽃 한 송이 하고 케이크하고 또 그 핑계 대고 이제 치맥 치킨하고 치맥 맥주도 데이. 이제 치맥 데이 겸해가지고 네. 같이 축하해주는 자리 네.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치맥 한번 해보고 싶어도 누구랑 갈 사람도 없고 맞아요. 또 돈도 좀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술 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좀 믿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더니 먹고 나서 사람들이 이 안에 콱 맥힌 게 팍 풀리는 그렇죠. 듯한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 너무 그때 시원하고 너무 좋았다고. 치맥만 얘기를 해요. 먹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얘기도 좀 그렇죠. 사람들하고 풀어놓고 어울리고 사람들하고 좀 같이 막 친해질 수 이 있는 분위기가 그런 기회를 너무나 만드는 좋은 거네요. 그리고 생일자들도 앞자리 나서 소감들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게 그런 분위기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버이 날 기념 뭐 샌드위치 데이 뭐 해가지고 네. 했는데 100개 준비했는데 그냥 또 다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참 소중한 나를 찾았다는 여행이라고 나를 좀 알아갈 수 있는 내 자존감을 좀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고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관계를 잘 형성해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한 5주에 걸쳐서 했었는데 사람들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한 열 몇 명이 꾸준히 참석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그 비폭력 대화 그것도 이준정 선생님이라고 네. 그 선생님이 재능 기부해 주셔가지고 네. 당신이 해주시겠다 네, 그래가지고 토크 콘서트에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와서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한 21명이 5번에 걸쳐서 했는데 진작에 참여를 해가지고 연선무인도 저희가 이제 매주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특강 해주시기로 네.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는 네. 그래서 관계를 좀 더 우리 같이 잘 만들어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 네. 또 더 넓게는 이제 자연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구수한 감독이 찍었던 부활 영화를 보고 또 감독이 와서 이제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영화 보고 감독까지 대화 시간까지 하니까 3시간이 넘었는데 한 그때도 한 3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꽉 차가지고.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 움직이지 않고 경청해서 듣고 되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에 대해 이 사람들 되게 좀 목말라하고 있지 않는가. 네. 안에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잘 살려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또 우리가 좀 부족한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보시기에 지금도 이분들이 참 소중한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도 해주지만 우리 사회에서 또 이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대학동에 그래도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독거 중장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쉴 공간이나 그들을 위해 배려드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에서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내가 드러나는 게 싫기도 하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거기 들어와 사는 게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또 세상도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저 사람들이 지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하라 이 말이냐. 지네들이 책임져야지. 약간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실 잘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들에 대한 정책들이 없으니까 점점 더 이분들은 사회에 숨을 수밖에 없고 네. 나름대로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실패, 좌절 또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제 살았던 환경 때문에 낙오되고 상처받고 네.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지금은 이제 제일 절망과 수렁 속에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들도 정말 우리 이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이 그 안에서라도 자기의 그 자존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손을 내밀고 또 어떤 때 필요하면은 도움을 주고 손을 잡아주고 할 필요가 있지. 그것은 그들의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사회가 관심 갖지 않고 그런 문제로 그냥 낙인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사실은 어디 가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신부님 사제관은 어떨까? 신부님이 그냥 거기서 원룸에서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지내시는 거는? 이제 뭐 작긴 한데 혼자 살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빈민사목의 원칙이 그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는 게 원칙이고 네. 또 비슷한 환경 속에 사는 게 그게 사실 또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거기 이제 조금 원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니까 저도 되게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면은 사실 또 이제 방이 적으니까 다 버리고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리고 저 멀리서 그렇죠. 출퇴근 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랑 우리 동네 같이 사는 사람. 분이다. 우리 그래서 동네 사람이다. 동네 사람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편안하게 저도 생각하죠. 여기 대학동에 사는 독거 중장년이다. 네.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언제든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자주 부딪히니까 우리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출퇴근을 하고 딱 되면 이제 사실 끝나면 또 그쪽으로 가기 바쁘고 막 그러면은 우리 주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외부에서 잠깐 와서 사람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을 생각할 텐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상당히 이게 동화되기는 되게 좋은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네요. 주민들과 하나 되는 그런 결정.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아까 신부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참 소중한 쉼터를 운영하시기 전부터 교정사목을 또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하고 험악한 환경들에서 사목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신부님께서 내가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비밀사목 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제 기존사목도 접근을 했었는데 저는 그 하면서 무척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또 같이 또 출소자들하고 같이 또 생활해봤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 들어가 사는 것도 사실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그때 뭐 그렇게 또 거기 직접 같은 건물에서 같이
예? 방 하나 놓고 살았던 뭐 거기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뭐 또 이제 그런 네. 생각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서 진행도 많이 했거든요. 인성교육 내 안에 정말 빛나는 다이아몬드 소중한 보석인데 사실 살다 보니까 상처 아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기 쉽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근데 진짜 나를 새롭게 회복해 가는 것 다시 찾아가는 게 저는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교정 프로그램이 아닌가. 내가 참 나를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와 좀 화해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때 삶의 새로운 동기가 주어지지 않을까 내적 힘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내가 그 소중한 것만큼 남에 대해서도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 와서도 참 소중한 이름을 지은 것 중에 하나도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절망과 좌절 힘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 나를 만날 수 있는 거, 참 소중한 나를 좀 내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이름도 그러셨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규정사목 하면서도 무척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접근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규정사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 프로그램 할 때 어떤 강사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 게 우리는 한 인간을 쭉 통으로 봐야 되는데 네. 해치듯이 딱 해쳐가지고 제일 범죄를 저질렀던 그 순간만 딱 끊어놓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네.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 그렇게 규정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했던 것도 살인자다 규정할 때 살인했던 인생 속의 한 부분인데 그 하나를 딱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람은 살인자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또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한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체를 보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끌어안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네. 사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도 그렇게 사람들을 좀 우리가 자꾸만 이해하려고 죄를 안 대고 또 부족했던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얼마큼 아픔이 있었고 또 얼마큼 또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가들을 우리가 자꾸만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또 어떤 때는 존중해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신부님 지역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것도 아직은 조금 힘들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주말은 쉬거든요, 쉼터가. 그럼 일요일 날은 미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쉼터에서 미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대부분 분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아, 실제 독거 중장년들 그분들은 사실 오랫동안 냉담도 하셨고 또 지역교회 잘 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가더라도 항상 주변인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중심이 된 미사를 해드리겠다. 어디서든지 주인공이 못 되온 분들 지금도 저 밑에서 주변인으로 머물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미사 안에서는 제일 중심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에 이제 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7, 8명, 10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은 같이 미사하면서 복음 나누기 이런 형태로 하고 그래서 진짜 미사도 어떤 데는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네. 그냥 경문만 딱 외우다가 딱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미사 때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싶냐 각자 신자들이 줄 때는 힘드니까 그럼 어떤 지향을 두고 미사에 기도하고 싶냐 뭐 그런 일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오늘 복음에서 어떻게 느꼈냐 뭐 그런 거 잠깐 이렇게 대화하듯이 네. 미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 근래는 화요일날 봉사하시는 수녀님이 옛날에
생활성서 그쪽 하셨던 분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성경 공부, 네. 복음서 같이 읽으면서 신자 아니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거는 교양 차원에서 그렇죠.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혹시 이분들이 나중에 세례받기를 원한다면 뭐 교류직원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했는데 뭐 주민들이 원하면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그냥 미사 해서 한 번은 항상 이분들이 중심이 되는 미사를 하고 한 번은 그냥 오고 싶은 사람들 그냥 와서 같이 미사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 것도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전례 중심이 아니라 전례도 무척 중요하고 미사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네. 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이 미사나 어디에 중심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 요구라든 사람이 저 구석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운데 나와 서라. 그래서 오른손을 펴라 했듯이 어떤 때 우리 사회 구석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심이다. 그리고 오른손을 펴고 당당히 살아라. 그런 의미도 아마 그 안에 같이 심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부님 앞으로 이분들과 어떤 일을 또 같이 해보고 싶으신지요? 뭐 그냥 재밌게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만 뭐 타이트한 정도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좀 주인이 돼서 좀 공동체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우리가 다 끌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뭐 이렇게 모임도 만들고 뭐 하고 그러면은 필요하면 우리는 외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필요하면 조그만 울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이 비록 인생에서 좀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끼리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좀 재미있는 삶도 있구나. 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끼리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도 있구나.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찾고 또 스스로를 돌보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석현 씨, 이영호 신부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것이 멀리 사는 가족보다는 이웃 사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은 멀리 있어도 급한 일 있을 때는 바로 옆에서 얼른 뛰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이웃 사촌이 훨씬 더 좋고 덜 외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성서 말씀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하는 말씀이 가장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외로운 분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영호 신부님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동네에서 많은 친구들 사귀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모든 순간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주님 내 맘 다시죠. 주님 내 소망하시죠. 나보다 날 잘 아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나 보고 계시죠. 주님 다 듣고 계시죠. 내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옵소서.